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만났던 이웃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거나 분명히 어디에 두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안경이나 열쇠를 한참 동안 찾아 헤맨 적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겪으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가볍게 넘어가시는데 과연 정말 단순한 노화 현상일까요? 지난주 한 방송에서 만난 김영희 씨의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올해 63세인 김 씨는 평소 활발하고 기억력도 좋은 편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자 이름을 한참 생각해야 겨우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김 씨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 초기 단계로 이미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김 씨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스스로 인식했을 때는 이미 뇌의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일부 영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해 주려고 애쓰거든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보상 기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자각하는 시점에는 이미 뇌의 해마 영역에서 20에서 30%의 신경세포가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치매의 뇌 변화가 증상이 나타나기 15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중반부터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리고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후에야 우리가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변화를 느끼고 계시나요? 예전보다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게 어려워졌거나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 예전만큼 빠르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기억력 저하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망각의 패턴을 살펴보세요.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뭐였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안경 쓰고 있었지라는 단서를 떠올리면 박 선생님이었구나 하고 기억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병적인 기억력 저하는 다릅니다. 아무리 힌트를 줘도 그 경험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누군가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신경과 교수팀이 3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관적으로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50대 이상 성인 중 약 15%가 5년 내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도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분들의 위험도가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 능력의 변화입니다. 평소 말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 그것, 저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른 양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간 지각 능력의 변화입니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물건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 역시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해결하던 일상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 순서를 정하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일들이 어려워진다면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 치매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성격 변화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평소 온화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자주 내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역시 뇌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한치매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치매 환자의 약 40%가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를 먼저 경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치매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감정과 성격을 관장하는 전두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절망하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희망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뇌가소성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 덕분에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특히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두뇌 훈련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진짜 효과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우리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일 수도 있고요. 혹시 이런 경험도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고 나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기분뿐만 아니라 생각도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경험들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근 연구들이 밝혀내고 있는 뇌 건강의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한 60대 이상 성인들의 뇌 부피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평균 4% 더 컸다고 합니다. 2%라고 하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뇌 용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동년배보다 평균 15% 높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혈류 개선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BDNF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를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부릅니다. 이 물질이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존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치 뇌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이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증가시켜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국내 한 종합병원이 실시한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였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빠르게 걷기를 6개월간 지속한 그룹의 인지 기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 중 일부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에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깨어있는 동안 축적된 뇌의 노폐물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단백질들이 제거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이런 노폐물 제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량이 정상인보다 5배 이상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낮잠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20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어야 해요.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으로 짧은 낮잠을 자는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죠.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대식가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양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뇌 기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5% 낮았다고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올리브오일, 그리고 생선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혼자서만 먹는다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관계와 뇌 건강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5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고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계란 꼭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의미 있는 소통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실천한다고 해서 치매를 100%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질병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활 습관 변화들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의 중요성입니다. 뇌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신호들은 없을까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들 중에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호기심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려는 마음가짐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이나 식단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이 연구팀은 6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정기적으로 새로운 취미나 학습 활동에 참여한 그룹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0% 느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효과가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고 믿고 계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들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뇌과학자들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60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뇌가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가소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3개월 만에도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는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학습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들입니다. 단순한 암기나 반복적인 활동보다는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그리고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들이 뇌 건강에 훨씬 도움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둑이나 체스 같은 전략 게임,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고 응용하는 것, 책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 모임 참여, 또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 등이 모두 좋은 예시입니다. 이런 활동들의 공통점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학습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학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그룹 학습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향상 정도가 개별 학습을 한 그룹보다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설명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마치 뇌 전체에 걸쳐 종합적인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스트레스가 뇌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뇌에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어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23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 결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수명도 7.5년 더 길었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뇌의 신경전달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들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의 나이나 기억력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해. 머리가 안 돌아가네. 늙으니까 소용없어. 같은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뇌 건강에 실제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어. 경험이 쌓일수록 더 지혜로워져. 오늘도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실제로 뇌의 가소성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성장에 대한 열린 마음가짐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가 제시한 성장 마인드셋 개념이 노인 인지 건강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보다는 노력과 학습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더 나은 인지 수행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한국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치매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 축적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건강이 뇌의 물리적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삶의 목적 의식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목적의식의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과 성공에 집중하느라 미처 느끼지 못했던 삶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시니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바로 연결입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새로운 정보와의 연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연결, 그리고 자신과 세상의 연결 말이죠. 이는 뇌의 본질적 특성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해 작동하는 기관이거든요. 뇌세포들 간의 연결인 시냅스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연결이 활발할수록 뇌는 더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반대로 연결이 줄어들고 고립될수록 뇌는 퇴화하기 시작해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고립이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만 따로, 식단만 따로, 학습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느냐가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요리 클래스에 참여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학습 효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 건강한 식재료 사용, 그리고 요리하는 과정에서의 신체 활동까지 여러 요소가 한 번에 충족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걷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자연 환경에서의 활동,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새로운 길을 탐험하는 즐거움 등이 복합적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요소를 결합한 활동들이 단일 요소 활동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복합적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단일 중재 프로그램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문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뇌과학과 치매 연구 분야에서 발견되고 있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검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두려워 하시는데 사실 조기에 발견할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뇌 영상 검사, 혈액 검사, 인지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치매의 초기 단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3년 FDA에서 승인한 새로운 혈액 검사법은 85% 이상의 정확도로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는 복잡하고 비싼 뇌 영상 검사 없이도 간단하게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대응입니다. 설령 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치매가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 단계에서도 적절한 중재를 통해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빨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일까요? 혹시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더 중요한 비밀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들에 대한 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뇌과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인지적 예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손상을 입어도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마치 우리 몸의 면역력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정도의 뇌 손상을 입었어도 어떤 사람은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진행한 부검 연구에 따르면 생전에 전혀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분들의 뇌를 조사했을 때 상당수에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변화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뇌에는 분명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바로 인지적 예비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비력이 높은 사람들은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마치 도로 하나가 막혀도 우회로를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적 예비력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복잡성입니다. 뇌가 복잡하고 다양한 자극을 받을수록 더 많은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예비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국내 한 연구팀이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에 걸쳐 다양한 인지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지적 예비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5배 높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지적 활동이란 독서, 글쓰기, 게임, 새로운 기술 습득,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등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치매 발병이 평균 4에서 5년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는 언어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과정에서 뇌의 실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훈련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혹시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답은 분명히 예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도 3년 내에 상당한 인지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혀졌어요. 하지만 꼭 외국어가 아니어도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히거나 심지어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뇌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음악이 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일반인보다 뇌의 여러 영역이 더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독일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생에 걸쳐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64% 낮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세 이후에 악기를 시작한 사람들도 5년 내에 상당한 인지 기능 향상을 보였다는 점이에요. 음악의 효과는 연주만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 심지어 적극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다양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합창이나 그룹 댄스 같은 활동은 음악적 효과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MIT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40Hz 주파수의 소리와 빛 자극이 뇌의 감마파를 증가시켜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는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단순한 감각 자극만으로도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가끔씩만 하거나 며칠 하다가 그만둔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뇌 건강을 위한 활동들은 마치 운동과 같아서 꾸준히 지속해야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한 그룹과 단기간만 참여한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참여한 그룹은 프로그램 종료 2년 후에도 인지 기능 향상 효과가 유지되었지만 단기 참여 그룹은 몇 개월 내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러운 활동은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대신 즐겁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클래스에 등록해 보시고요. 산책을 즐기신다면 사진 찍기를 함께 하거나 새로운 산책로를 탐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뇌 건강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확인했어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뇌에 복합적인 자극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간의 사회적 고립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팬데믹 기간에도 화상 통화나 온라인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적었어요. 이는 사회적 연결이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언어 처리, 감정 인식, 사회적 신호 해석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연결에도 질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말이죠. UCLA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소수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우수했다고 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어느 나이에서든 가능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거나 종교단체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만난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좀 더 준비가 되면 하시는데 뇌 건강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빠른 시작이 중요해요. 뇌의 가소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물론 평생에 걸쳐 유지되지만 젊을 때보다는 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0세에 인지훈련을 시작한 그룹과 70세에 시작한 그룹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하지만 70세에 시작한 그룹도 분명한 효과를 보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일주일에 두세 번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강도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15분씩 간단한 인지 훈련을 한 그룹이 하루 1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한 그룹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단기간의 집중적인 자극보다는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자극에 더 잘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뇌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좋은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100세까지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뇌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통합적 접근입니다. 운동, 영양, 수면, 학습, 사회적 연결, 스트레스 관리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뇌가 아직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건강한 뇌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는 뇌건강 실천법. 지금까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처음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이야말로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고 적응력이 좋다는 점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뇌과학의 결론이거든요.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의 뇌 변화는 증상이 나타나기 15에서 20년 전부터 시작되지만 인지적 예비력을 높이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이런 변화를 상당 부분 늦추거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운동, 영양, 수면, 학습, 사회적 연결, 스트레스 관리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것은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좋아요.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며 걷는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해 보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세 번째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한 식습관 개선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시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꼭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간단한 외국어 단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깊은 호흡, 가벼운 명상,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시고 뇌 건강에 대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꾸준함이거든요. 또한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빠른 변화를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뇌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천천히 오래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를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히 효과는 나타날 것입니다. 몇 주 후에는 더 맑은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몇 달 후에는 기억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노력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와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며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이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